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며 주택 공급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동시에 정부 역시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 속도를 높이면서 공공대 민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죠. 강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규제 완화 얘기를 하기 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들었었던 주거정비 지수제 이게 폐지됐지 않습니까? 관련한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네, 이 주거정비 지수제가 6년 만에 전격 폐지됐습니다. 이 오 시장이 이 제도를 손질할 것이라는 예상은 됐지만 이 폐지로 결정이 된 건 꽤나 파격적인 결정이었는데요.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고 박원순 전 시장이 도입한 제도로 이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 등 이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서 70점을 넘겨야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점수를 얻기가 사실상 힘들어서 재개발을 막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내에서 이 재개발로 신규 지정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오 시장은 이 때문에 현재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앞으로는 이 법적 요건만 갖추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이 주거정비 지수제 때문에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14%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 주거지나 옛 뉴타운 해제 지역이 많은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관련해서 신청들도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주민 동의 절차도 간소화되는 등 이 재개발 추진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또 동시에 그동안 2종 일반 주거 지역에는 7층 이하 이 층고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런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재개발 사업이 이렇게 활발해지면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도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은 노후 주거지나 비아파트들의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또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들이 좀 늘어나는 등 당분간은 이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공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아무래도 이 당장 집값은 출렁일 수 있지만 재개발을 풀어서 공급을 늘리는 게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 필요하다라는 설명인데요. 이런 투기 세력을 의식해서인지 오세훈 시장도 지분 쪼개기 차단 등 이런 재개발 투기 방지책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재건축 규제 완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특히 강남권 노후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번에 이런 재건축 규제 완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실망했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재건축은 현재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고 그러다 보니 가격 상승 우려가 크잖아요. 그래서 오 시장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여러 가지 규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손을 대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대신에 재개발을 먼저 풀어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게 이제 오 시장의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예. 오 시장은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협의가 마무리되면 재건축 규제 완화책도 조만간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참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오 시장이 이런 재개발 규제 완화 발표를 한 날 국토부에서는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국토부도 같은 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차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는 5곳, 또 인천에서는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는데요.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민간 재개발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포인트 상향되는 고밀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또 뭐 주민 동의 확보하는 거나 뭐 사후 절차 이런 과정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뭐 서울시나 국토부 모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그 목표는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에서는 뭐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런 주택 정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양측이 좀 힘겨루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가 뭐 예정에 없던 이런 그 규제 완화책을 급하게 발표하면서 국토부가 좀 당황했다 이런 후문도 들리긴 하는데요. 예. 일단 숫자로만 보면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총 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토부는 이번 후보지까지 포함하면 모두 22만 8,4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숫자상에는 좀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 이렇게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뭐 정부와 서울시가 바라보는 곳은 같은데 가는 길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어떤 주택 공급과 그리고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또 충돌할 가능성도 지금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가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하면서 그 민간 재개발 문턱이 낮아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공 재개발에 관심을 가졌던 지역들이 민간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공공 재개발이 관심을 받았던 건 뭐 절차 완화나 용적률 상향 같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의 규제 완화 내용을 보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상향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익성이 높아지면 민간 쪽으로 관심이 더 쏠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특히 민간은 공공 재개발에 비해서 공공 임대 비율도 낮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민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실 선호도가 크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런 민간 재개발 쏠림 현상이 좀 두드러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정부가 앞서 계획을 했던, 약속했던 주택 공급 물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일단 서울시와 정부 모두 지금 당장은 뭐 민간과 공공이 그 대립 구도가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공공 재개발이 이번 발표로 위축될 가능성은 적다. 서로 상호 보완하고 경쟁하면서 뭐 좋은 주택 공급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양측 모두 선택지가 늘어났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동행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앞으로 뭐 공공이냐 민간이냐 시민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